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등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요. 오늘은 가압류, 가등기와 가압류 가처분을 한번 비교해보고 또 가압류와 압류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가압류는 또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셋 다 가짜가 붙어서 같은 형제인 것 같지만 이 두 개는 성격이 비슷하고요. 하나는 영 성격이 달라요. 먼저 이제 가등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가등기 자체는 본등기 순위 보존을 위한 예비 등기입니다. 미리 줄을 서놓는 거예요. 앞쪽에다가. 앞쪽에 줄을 미리 서놓고 뒤에서 다른 만약에 본등기가 됐을 때 이 순서야 하고 앞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아파트 매매를 하나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나 했는데 매도인이나 저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금을 길게 치기로 했어요. 한 1년 뒤 정도의 잔금을 치고 명의를 이전해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1년이 그냥 있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에 매도인이 마음이 변해서 금액이 막 올랐다거나 집값이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혹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미리 해두는 것이 이제 가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이제 가등기를 미리 해두면 1년 동안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가압류는 금전 채권,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대여금이나 이런 거 돈에 관련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가압류는 흔히 들었어요. 어느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할 텐데 미리 그 집을 묶어두는 거예요. 명의를 바꾸거나 어디 빼돌리거나 이렇게 못하게 하느라고 미리 그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이고요. 금전 채권 이외에 돈 이외에 다른 권리 다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내가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주인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협조를 안 한다 이런 경우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임차인이 월세가 계속 밀려서 좀 집을 비워달라고 했더니 안 비워준다. 그러면 그런 명도 소송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그럴 때 내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만약에 현상에 변화가 있으면 집을 다른 명의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다시 전대차를 줘버린다든지 이렇게 현상이 변화가 있으면 내가 확정 판결 받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현상을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바꾸지 마라 현상을 아무것도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것이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압류와 압류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비슷한 말인데 가압류에서 가짜가 떨어지면 압류가 되겠죠. 이게 본압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압류를 하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것이 이제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라면 판결문처럼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한 2억 정도 빌려줬는데 친구가 몇 년째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 아파트를 어떻게 이제 압류를 하고 그걸로 경매를 붙이려고 이제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대여금 반환 소송을.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친구가 미리 집을 빼돌릴까봐 그 집에다 미리 처음에 바로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 소송을 시작하면서 바로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이고 내가 이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제 집행 근원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압류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압류로 묶으면 이제 경매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본압류를 하기 전에 임시로 동결시켜 두는 것이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게 바로 압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가압류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나 상가 같이 부동산 가압류가 있을 거고요. 또 자동차나 건설기계, 선박 등에 대한 그런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막 집에 들어와서 TV, 냉장고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체동산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럼 내가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안소송, 그럼 대여금 반환 소송이라든지 이런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혹은 본안 소송과 함께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같이 신청합니다. 같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걸 심리를 해보고 받아들이면 그래 가압류 할 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해요.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시킵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격려 올려주죠.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이제 가압류 등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등기부 등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는 책을 사진 찍은 거라 이제 상태는 좀 흐릿하지만 내용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등기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해서 가압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압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 채권에 대한 이제 보전 처분이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나와요. 얼마에 대한 가압류다 이렇게 청구 금액까지 이런 식으로 가압류 등기가 격려됩니다. 그럼 이런 가압류의 효력은 뭘까요?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는 거죠. 가압류된 이후부터 매매나 증여나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자가 제3자한테 그 집을 팔았어요. 판다고 해서 그 둘 사이의 처분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둘 사이의 처분 행위는 유효하지만 그 유효를 나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너는 제3자 너는 가압류된 등기를 보고서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효력을. 둘 사이는 그건 유효하지만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압류 채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 판결 등을 받은 다음에 그런 집행 권한을 얻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권한이 생기면 바로 본압류로 이전할 수가 있고요. 본압류가 되고 나서는 강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경매에서 그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 대여금만큼.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나 말고 다른 채권자가 또 있어서 그 사람이 경매를 미리 먼저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나는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압류 상태잖아요. 가압류 상태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압류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 신청 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이 됩니다. 내가 확정 판결 받아서 올 때까지 너는 아직 가짜가 붙었으니까 돈을 줄 수는 없어 이런 이야기죠. 판결이 승소가 될지 패소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공탁을 시켜놓고요. 순위는 앞쪽에 있으니까 공탁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내가 승소한 다음에 그 확정 판결 집행 권한을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면 그 공탁된 배당액을 나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정 판결 받은 다음에 직접 경매를 신청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배당이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판결 받은 다음에 그 배당액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 이거 가짜가 붙었지만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붙은 집은 매매하거나 임대차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다음에는 가처분에 대한 영상 한번 또 찍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